이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은요, 독서교실을 운영하면서 발견한 어린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담은 김서영 작가의 에세이예요. 사실 저도 저보다 많이 어린 친구들에게 많은 감동과 통찰을 얻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동네에 저보다도 한참 어린 준환이라는 유치원생이 있었습니다. 그 준환이라는 친구는 그냥 매일 놀기 바쁘고 꺼벙해 보이기까지 하는 정말 그야말로 개구장이었는데요. 저를 잘 따랐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생인 저에게 감히 자기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형, 저 이제 학교 다녀요. 멋지지 않아요? 제가 속으로 참 이놈 오늘도 참 웃긴 놈이네. 이러면서 이 친구를 놀릴 생각에 어려운 사자성어를 하나 물어봤습니다. 준환아, 그럼 너 난영난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알아? 저도 안 되니까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인데? 라고 했더니 한 몇 초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 준환이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영난제는요, 형 노릇하기도 힘들고 동생 노릇하기도 힘들다는 뜻이에요. 전 순간적으로 이 대답을 듣고요, 제가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이 친구의 순발력에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저는 이 준환이라는 친구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창조적이고 무언가 자기 역할을 다 해내는 그런 어른이 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생각한 것보다 어린이들은 정말 똑똑하고요. 그리고 정말 기발하게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른들은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현성이가 새 신발을 신고 왔다. 이게요, 오늘 처음 신은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끈을 묶어주셨거든요. 이따가 제가 잘 못 묶을 수도 있어요. 어른이 되면서 신발끈 묶는 일도 차차 쉬워질 거야. 그러자 현성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것도 맞는데 지금도 묶을 수 있어요.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달라요. 제가 이 내용을 읽고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하는 가장 큰 무례가 떠올랐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질문을 해놓고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시간을 주지 않는 게,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주지 않는 게 최고의 무례인 거죠. 이걸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시켜보면 명절에 고향 내려가기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고향에 가면 친척 어른들께서 물어보시죠. 너 왜 결혼 안 하니? 이런 취직, 결혼, 대학 진학, 심지어 출산 이런 같은 질문은요, 단박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짧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나에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데 이 질문 내용보다 더 짜증나는 게 있죠. 내가 그래서 어떻게든 대답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친척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됐고. 이거 정말 열불 터지는 일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줘야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이 짧게 돌아온다면 질문을 받은 상대방이 답하기 껄끄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다는 넓은 아량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간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잘한다고 하면 빨리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한다는 건 그런데 결코 그 사람의 장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적성을 어떻게 찾나요? 어린이가 빠르게 잘하는 걸 찾아요. 그런데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심지어는 어른의 눈으로 보면 추적추적대고 있어요, 아이가. 그게 적성이에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즐기고 계속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 그걸 심리학자들은 향유한다라고 합니다. 몰입하는 사람보다 향유하는 사람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격은 빅5로는 5개, MBTI에서는 그 차원의 조합으로 16종류 등으로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성격은 이렇게 몇 가지 유형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지만요. 취향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취향과 예민함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 어린이의 미래고 적성입니다. 어린이들의 다양함을 보려면
어린이들의 성격과 외모를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그 어린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어린이의 개성은 그보다 복잡하게 만들어진다. 어린이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과 스스로 구한 것, 타고난 것과 나중에 얻은 것, 인식했거나 모르고 지나간 경험이 뒤섞인 존재다. 어른이 그렇듯이. 여기서 김소영 작가께서 개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린이들의 취향을 보신 거예요. 즉, 어린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소소하고 쫀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죠. 뭘 좋아하는가를 보니 어린이들이 각기 다르게 보이고 그들이 서로 다양하게 다른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김소영 작가를 대단하고 그리고 정말 안목이 있는 분이라고 보는 게 애들이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이 책에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얼마나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인가를 느낄 수 있었죠. 이 책의 저자처럼 어린이들과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어린이들과 존중감을 가지고 소통하시는 분들의 책 혹은 강연을 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실상을 훨씬 더 잘 보고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창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 걸, 그것도 까탈스럽게 좋아하는가를 더 봐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여유 그리고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까탈스럽게 좋아하는 거, 그게 적성이죠. 그런데 까탈스럽게 좋아하는 순간이 오면 부모는 까탈 부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까탈스럽게 좋아해야 적성일까요? 저는 음식을 다 좋아합니다. 심지어 제 대학 동기들은 경일이가 못 먹으면 상한 음식이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안 될까요? 저는 셰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음식을 다 좋아하죠. 그런데 정말 음식에 대한 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맛이 조금만 달라져도 까탈스럽게 반응하잖아요. 좋아함과 까탈스러움이 공존해야 적성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함도 봐야 되고 까탈스러움도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되죠. 우리가 창조적으로 가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릴 적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자는 그러는 거 아니야. 여자애는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우리 어린이들의 감정을 굉장히 그리고 심각하게 망가뜨립니다. 남자는 화내는 거 아니다. 우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들은 남자아이들은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게 되죠. 그러면 슬픔에 대한 정교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요, 감정의 눈금이 더 촘촘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다양한 정도로 슬픈 영화나 아니면 재밌는 영화를 보여주고 사춘기 아이들이나 혹은 그보다 더 어린 애들에게 그리고 성인에게 보여주면 슬픔의 정도와 기쁨의 정도를 크기로 표현해보자라고 했을 때 어른들은 요건 요만큼 기뻐, 요만큼 기쁘고 이건 되게 기뻐 7개, 8개의 크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정이 성숙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은요, 기뻐, 재미없어, 하나도 안 슬퍼, 무지 슬퍼 2개밖에 없어요. 자, 이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감정의 눈금의 촘촘함을 만들지 못하면 그게 바로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죠. 어깨를 살짝 부딪혔는데 말도 안 되게 크게 화를 내고 약간만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나도 감정의 조절이 안 되는 것. 그 사람들은 마음의 눈금이 2개 혹은 3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성숙한 성인이라면 7개, 8개가 돼야 되는데도 말이죠. 자, 그런데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에게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여자애들에게 그렇게 방정 맞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감정의 표출을 막아버리면 정서적으로 아이를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형과 동생이 싸웠을 때 형은 그러는 거 아니야, 참아야지, 혹은 동생이 그러는 거 아니야, 형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만 얘기를 하십니다. 형인 어린이든 동생인 어린이든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억울함, 혹은 자포자기, 혹은 무기력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는 재미있게도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전혀 보지 못한 채 넌 형이니까, 넌 동생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을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이때 부모님들이 왜 이런 규칙 만들기를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규칙은요, 편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만드는 겁니다. 규칙 만들어 놓고 이 규칙을 따라 라고 하는 그런 편안함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매 순간 조금 힘들지만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들어보고 사안마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이런 사안마다 다르게 결과가 나오고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아는 아이들이 결국 자율적인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율적으로 일하고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재를 바로 현대의 어떤 기업이든 가장 원하는 인재라고 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간혹 똑같이 혼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전히 그것도 단순한 원칙이죠. 정답은 끊임없이 고민하기입니다. 어린이들의 말을 다 들어주고 그때그때마다 답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칙 있고 소신 있는 부모라는 그런 환상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한 규칙 몇 개가 세상과 가정을 그리고 학교를 이끌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간단한 몇 가지 규칙들만으로 항상 어린이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이 안 되는 겁니다. 자율의 반대에는 단순한 규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규칙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규칙에 갇혀 사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학년인데요.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의 학년만 중시하는 바람에 어린이가 발달시켜야 할 여러 덕목들 중에 공부에 대한 것만 강조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되도록 학년 대신 나이로 생각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여전히 서열적 느낌이 나죠. 그래서 저는 1학년 개나리 학년, 2학년 장미 학년, 3학년 무궁화 학년, 4학년은 백합 학년. 개나리, 백합, 장미, 무궁화 사이에 서열이 있나요? 우열이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더 수평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숫자로 간편하게 부르는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딱 묶어서 생각하는 걸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9학년을 프레시맨, 10학년은 소포모어, 11학년은 주니어, 12학년은 시니어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우열이나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르다는 걸 좀 더 느낄 수 있게 되죠. 최근에는 심지어 직장에서조차도 소위 말하는 과장, 부장, 대리 이런 직급을 없애고 님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어린이를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 지점은 바로 헤어질 수 있는 사이라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쁜 관계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헤어지는 법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부모와의 관계는 정말 헤어지기 힘든 관계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과의 관계는 행복하게, 유쾌하게 때가 되면 헤어져야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쾌하게 헤어지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왜? 안 가르쳤으니까요. 그래서 늘 어색하게 헤어져서 정말 행복한 이별을 못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손미나 작가가 최근 본인의 책에서 충격을 받았던 걸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친구들과 헤어질 때였대요. 워낙 서로가 서로를 좋아해서 내가 한국에 가더라도 언젠간 꼭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룸메이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는 건 위험한 약속이야. 우리는 이 정도 관계인 운명이고 그 거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굉장히 우리 관계는 더 좋아질 거야. 손미나 작가도 이 말에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헤어짐이 마치 무언가 큰 비극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비극은 아닙니다. 헤어지니까 다시 또 다른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바로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조차도 학년이 끝날 때 쿨하게 헤어지지 못하고 어색하게 쓱 하고 나가버리십니다. 물론 제자들을 애정으로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들한테 배울 기회 하나를 놓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선생님도 역시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배우지 못하셨기 때문이겠죠.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요. 우리는 헤어짐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해악이 되는 사람과도 관계 절연을 잘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